사실 저도 예전에는 먹으면 먹는 대로 바로 살찌는 체질이었어요. 좀 많이 먹었다 싶으면 그 다음날 막 1, 2kg 찌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아무리 먹어도 몸무게가 진짜로 그대로예요. 말 그대로 살이 안 찌는 체질이 진짜로 된 거예요. 제가 지방흡입병원을 운영하다 보니까 비만으로 오시는 환자분들이 정말 많이 오시고 진짜 상담 많이 하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면 어떤 말씀을 많이 하시냐면 물만 마셔도 진짜 살이 쪄요. 원장님 어떡해요? 이런 얘기를 진짜 많이 해요. 그럴 때마다 제가 얘기하는 게 있어요. 환자분은 지금 살이 찌는 체질이기 때문이에요 라는 말을 진짜 많이 하는데요. 이런 분들은요, 뭐 요즘 유행하는 다이어트 방법, 다이어트 음식 이런 걸 찾으실 게 아니라 가장 먼저 체질부터 바꾸셔야 합니다. 안 그러면 죽어라고 고생을 해도 살은 절대 안 빠질 거예요. 지금 보세요, 저 말랐잖아요. 그렇다면 어떤 방법을 택해야 저처럼 먹어도 살이 안 찌는 체질이 될 수 있는지 제가 오늘 그 비밀을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자, 다이어트 할 때 진짜 노력하잖아요. 그런데 왜 유독 나만 살이 안 빠지고 더딘 것처럼 느껴지는 걸까요? 흔히 살이 찌는 건 타고난 체질 때문이야 라고도 하잖아요. 뭐 맞아요. 일부분은 타고나는 부분도 있기는 하죠. 하지만 단순히 타고난, 즉 유전만으로만 결정되는 거는 아니에요. 체질이라는 거는요, 살아가면서 만들어지는 부분이 우리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즉 수년 동안 쌓아온 내 생활 습관과 내가 몸의 상태를 어떻게 유지하려고 하는가, 이것이 체질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라는 거죠. 그럼 이 말은 무슨 뜻이겠어요? 체질은 충분히 바뀔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살찌는 체질이 되는 이유는 뭘까요? 단순히 많이 먹어서 그런 걸까요? 우리가 체질을 바꾸기 전에 그 원인부터 알아야 효과적으로 바꿀 수 있겠죠? 그러면 지금부터는 살찌는 체질이 되는 과학적인 이유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살찌는 체질이 되는 이유 첫 번째, 호르몬 균형이 깨졌기 때문이에요. 우리 몸에는 체중을 조절하는 여러 가지 호르몬이 있어요. 이 호르몬이 정상적으로 잘 작동을 해야지 먹은 음식을 충분히 에너지로 쓰고 배가 부르면 자연스럽게 그만 먹게 될 수 있는 건데요. 그런데 이 신호들이 엉망이 돼버리면 같은 양을 먹어도 지방이 더 쉽게 쌓이면서 살이 찌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배가 불러도 계속 뭔가 배고픈 느낌이 드는 거예요. 거기다가 스트레스 당연히 받겠죠. 스트레스까지 받으면서 먹고 싶은 욕구가 더 강해지고요. 폭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 호르몬 균형이 깨진 상태가 지속이 되면 살이 쉽게 찌는 체질로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호르몬들을 관리해줘야 될까요? 첫 번째, 인슐린입니다. 먼저 인슐린이라는 호르몬 진짜 많이 들어봤죠? 쉽게 말하면 혈당을 관리하는 신호등 같은 역할을 하는 건데요. 그런데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게 되면요, 몸이 이 신호를 잘 못 받아들여요. 마치 신호등이 고장난 것처럼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먹은 걸 에너지로 사용하지 못하고 바로 지방으로 저장을 시켜버리는 거죠. 그러면 똑같은 양을 먹어도 살이 쉽게 찌는 거예요. 아니, 나는 많이 안 먹었는데 왜 살이 찌지? 라고 느끼셨나요? 그렇다면 몸에 인슐린 저항성이 생겨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혈당이 올라갔어요. 그럼 이 혈당이 조절이 돼야 되는데 인슐린에 둔감해진 거예요. 반응을 못해. 그러니까 혈당이 조절이 안 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야, 혈당 조절이 안 돼. 인슐린 더 보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인슐린이 뭐 한다 그랬죠? 지방을 막 합성한다 그랬잖아요. 혈당은 조절도 안 되니까 인슐린이 막 나오면서 지방을 계속 만들고. 얼마나 무서워요. 아, 진짜 끔찍하다. 다음으로는 배부름을 느끼게 해주는 렙틴이라는 호르몬이 있습니다. 이 우리가 음식을 먹고 배가 부르면 아, 야, 너 그만 먹어. 이런 신호를 보내야 되거든요. 그 역할을 렙틴이 하는 건데 이 렙틴의 저항성이 생기면 또 이 몸이 이 신호를 무시해버려요. 그럼 내가 배가 부른데도 계속 배고픈 것처럼 느껴지고 자꾸 음식을 찾게 되는 거예요. 아, 나 진짜 배 안 고픈데 왜 계속 뭔가 먹고 싶지? 이런 경험 해보셨죠? 또는 아, 나 진짜 많이 먹었는데 왜 계속 배가 고프지? 이럴 때 진짜 많잖아요. 이게 다 렙틴의 문제가 생겨서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렙틴의 저항성이 생겨버리면은요, 계속 살이 찔 수밖에 없는 체질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스트레스까지 받으면 상황은 훨씬 더 안 좋아집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티졸이라는 호르몬이 나오게 되는데 얘가 많아지면은요, 식욕이 폭발을 해요. 특히 뭐가 땡기냐면 밀가루같이 고칼로리 음식이 평소보다 훨씬 더 땡기게 됩니다. 아니, 왜 우리 스트레스 받으면 빵, 과자, 초콜릿 이런 거 막 땡기잖아요. 이게 다 코티졸 때문인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코티졸이 막 높아지면 우리 몸이 야, 지금 너 힘든 상황에 너 스트레스 받았어, 큰일 났어, 비상이야, 야, 너 에너지 비축해야 돼, 이러거든요. 그래서 몸이 많이 먹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트레스가 많을수록 당연히 폭식을 하게 되고요, 먹으면 먹는 대로 살이 찌는 체질로 변하는 거예요. 자, 살찌는 체질이 되는 이유 두 번째, 장 건강이 나빠졌기 때문인데요. 우리 장 속에는 뚱보균이랑 날씬균이 있어요. 이 균들이 체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 돼요. 이 뚱보균이랑 날씬균이 뭐냐면요, 말 그대로 뚱보균은요, 살을 찌게 하는 균이에요.
날씬균은 지방을 태우는 걸 돕는 균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 장 속에 뚱보균이 많으면 같은 음식을 먹어도 칼로리를 더 많이 흡수하게 되고요. 지방으로 저장하려는 성질이 강해져요. 반대로 날씬균이 많으면 음식을 에너지로 더 잘 활용을 하고 지방을 연소시키는 능력이 높아져서 같은 양을 먹어도 살이 덜 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서 장 속 균의 균형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 건강이 나쁘면 살찌는 체질이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진짜 그래요. 세 번째, 기초대사량입니다. 먹는 걸 줄였는데도 살이 안 빠져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바로 기초대사량이 너무 낮아서일 수도 있어요. 기초대사량은 뭐냐면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소비되는 에너지, 즉 숨만 쉬어도 태워지는 그 에너지인데, 무리한 다이어트로 근육량이 확 줄어들거나 활동량이 너무 부족해서 기초대사량이 점점 떨어지게 되면 같은 양을 먹어도 살이 더 잘 찌고 조금만 먹어도 체중이 금방 확 늘어나는 그런 체질이 되는 거예요. 특히 어떤 분들이 진짜 위험하냐면요, 반복적으로 다이어트를 해서 성공했다가 실패했다가 요요를 계속 경험했던 분들은요, 이미 기초 대사량이 낮아진 상태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조금만 먹어도 더 살찌기 쉬운 체질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살이 찌는 체질은 타고나는 게 아니라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호르몬이 엉망이 되거나 장 건강이 나빠지거나 기초 대사량이 낮아지면 같은 걸 먹어도 살이 훨씬 더 쉽게 찌는 체질로 몸이 변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이제 중요한 건 이 체질을 어떻게 다시 돌려놓느냐겠죠. 이미 망가진 걸 되돌릴 수 있을까 걱정되시죠? 근데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살이 찌는 체질이 만들어졌다면 반대로 살이 덜 찌는 체질로 만들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부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지금부터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로 호르몬 균형을 맞춰줘야겠죠. 그러면 어떻게 호르몬 균형을 맞출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 식습관부터 바꿔야 됩니다. 먼저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려면 흰 쌀밥이나 빵, 면 같은 탄수화물은 좀 줄여주시고요. 계란, 고기, 생선, 견과류, 아보카도 다 아시죠? 건강한 단백질이랑 건강한 지방을 좀 챙겨 드세요. 즉 단순히 먹는 양을 확 줄이는 게 아니고요, 몸이 에너지를 태우는 방식으로 바꾸는 게 핵심이에요. 다음은요, 렙틴 호르몬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 이 렙틴 저항성을 개선하려면 습관적으로 먹는 간식을 좀 줄여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 종일 하루 3끼를 먹기도 하고 뭐 2끼를 먹기도 하는데, 뭐 어떤 분들 보면은요, 습관적으로 뭘 계속 먹어요. 배가 고프지 않은데 그냥 뭔가를 먹어요. 입이 심심해서 그런가? 진짜 안 좋아요. 배고프지 않을 때는 먹지 않는 연습이 필요해요. 여러분 연습하세요. 처음에는 좀 인지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어떤 분들은요, 진짜 내가 먹고 있는 것 자체를 인지하지도 못하는 환자분들도 진짜 많아요. 그래서 일단은 인지가 돼야지 문제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많이 먹고 있는지 인지를 좀 해보세요. 이렇게 호르몬을 좀 개선을 시켜주시면 평소보다 그 배부르다라는 거를 더 잘 느끼게 되는데, 그럼 살이 덜 찌는 체질로 바뀔 수 있는 거죠. 자, 두 번째, 장 건강입니다. 아까 우리 장에는 뚱보균이랑 날씬균이 있다고 했잖아요. 뚱보균이 많아지는 가장 큰 이유는요, 밀가루, 단 음식, 가공식품, 설탕 뭐 이런 것들인데요. 뚱보균이 좋아하는 음식들을 내가 자주 먹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렇게 먹다 보면은요, 뚱보균이 당연히 점점 늘어나게 되고요, 살이 쉽게 찌는 체질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식이섬유랑 유산균이 풍부한 음식을 먹으면 날씬균이 늘어나서 같은 음식을 먹어도 살이 덜 찌는 체질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김치나 된장, 청국장 같이 발효식품이나 채소, 해조류 같은 음식을 많이 드셔줘야지 날씬균을 키우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매일 유산균을 챙겨 먹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그냥 몸이 가벼워져요. 세 번째, 기초 대사량을 높이는 방법이에요. 기초 대사량이 낮으면 먹는 양을 줄여도 살이 잘 안 빠진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기초 대사량을 높이려면 운동을 해주시는 게 진짜 중요해요. 그렇다고 뭐 꼭 힘든 운동을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힘든 운동 처음부터 막 하지 마세요. 왜냐면요, 스트레스 받고요, 스트레스 받으면 포기하게 돼요. 그러니까 평소 생활 속에서 할 수 있는 걸 찾아보세요. 예를 들어서 1시간에 한 번씩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냥 가볍게 좀 걸어주세요. 그리고 또 그냥 앉아서 일을 할 때요, 복근에 힘 좀 줘보세요. 딱 정자세로 복근에 힘 딱 주고, 그 다음에 견갑 힘 주는 거 있어요. 그 필라테스 운동이 있어요. 이거 자체가 운동이 되고 칼로리를 좀 태워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밥 먹고 나서 10분에서 15분 정도 가볍게 산책하는 습관을 한번 가져보세요. 그러면 혈당이 확 올라가는 걸 막아주고 지방으로 저장되는 걸 줄일 수가 있어요. 저는 어떻게 하냐면요, 일단 밥 먹고 나서 좀 진짜로 걸어줘요. 여기가 6층인데 병원에서 1층까지 내려갔다가 올라와요. 그리고 수술방이 위층에 있어요. 그러면 저는
저는 엘리베이터 안 타고 최대한 계단으로 걸어 다니려고 해요. 일단 내 작은 습관 먼저 바꾸세요. 그러면 훨씬 효율적으로 체질을 바꾸는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거, 내일 또는 다음 주, 다음 달에 바뀌는 거 절대 아니에요. 지금 계속 하다 보면은요, 6개월 뒤에, 1년 뒤에 바뀌어 있을 거예요. 꾸준히 포기하지 말고 쭉 지속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번째, 스트레스 관리와 숙면. 이 두 가지도 정말 너무 중요해요. 스트레스를 받으면요, 몸에서 코티졸이라는 호르몬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얘가 많아지면 식욕이 확 늘어나고 특히 단 음식, 막 기름진 거 땡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관리들이랑 스트레스 관리도 같이 해주셔야 돼요.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건 호흡 조절이에요. 그냥 좀 조용하고 편안한 공간에서 코로 4초 동안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6초 동안 천천히 내쉬어보세요. 긴장이 풀리거든요. 느껴져요. 저도 뭔가 머리 아프고 스트레스 받는 것 같다 싶으면은요, 그냥 어디 화장실 가서 앉아서 이거 해줘요. 효과가 진짜 있어요. 그래서 스트레스가 쌓일 때마다 짧게라도 꼭 해보세요. 그리고 잠이 부족하면 살이 찌기 훨씬 더 쉬워집니다. 우리가 잠을 못 자게 되면 몸이 탄수화물이나 단 음식을 훨씬 더 원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호르몬 균형이 깨지면서 체중 조절도 당연히 어려워져요. 특히 많은 분들이 밤 늦게까지 핸드폰 보거나 야식 먹거나 뭐 이러는데, 그거부터 조금씩 줄여보세요. 이거 힘든 거 저도 아는데 그래도 하셔야 돼요. 하루에 7시간 이상 숙면만 해도 몸이 훨씬 가벼워지고요. 살이 안 찌는 체질로 바뀌기 정말 쉬워져요. 실제로 저희 환자분들, 비만 환자분들이요, 95%가 밤에 잠을 못 자세요. 그래서 숙면 진짜 중요합니다. 체질은 타고나는 것도 있지만 내가 어떻게 생활하느냐에 따라서 충분히 바뀔 수가 있어요. 지금까지 쌓인 습관이 내 몸을 만들었듯이 좋은 습관을 쌓으면 살이 덜 찌는 체질로 바꿀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꾸준히 해보는 거예요. 작은 변화부터 하나씩 실천하는 게 훨씬 더 오래가는 방법입니다. 병원에서 도움 당연히 받을 수 있죠. 근데 이제 사실은 다이어트 때문에 어디 병원을 간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데, 가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안에서 어떤 변화가 있다라는 거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나와보세요. 나와서 상담을 한번 받아보세요. 지방흡입 병원이 아니라 처음에는 수술할 생각이 없으면은 다이어트 비만 병원에 먼저 가셔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고요. 실제로 비만 병원에서 약을 처방을 받아서 드실 수도 있고, 그거 다 했는데 너무너무 어렵다 그러면은 지방흡입을 받으실 수도 있어요.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일단 인바디를 체크를 해드릴 거예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내가 체지방량이 얼마나 많은지, 내 몸이 뭐가 문제인지, 저는 이제 인바디만 봐도 알거든요. 나의 건강상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전문가와의 상담은 여러분한테 굉장히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가장 빠른 방법은 사실은 지방 흡입이에요. 왜냐면 나의 노력 없이 한두 시간 만에 지방이 싹 다 빠져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무조건 추천드리지 않는 이유는 지방 흡입에 의존을 하게 돼요. 의존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은데, 특히 어린 친구들이 지방 흡입하고 많이 놀잖아요. 이러면 몸은 예뻐졌는데 그 속 안에 내장 지방이 많이 쌓이면서 건강을 해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빠르게 효과를 볼 수는 있지만 내가 정말로 타이트하게 관리를 하지 않을 거면 처음부터 지방 흡입을 생각하시는 거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제가 환자분들을 봤을 때 어떤 분들이 진짜 좋았냐면은, 정말 관리를 타이트하게 잘 하시는데 딱 어떤 특정 부위가 안 빠지시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 너무 좋았고요. 그런 분들 중에서 뭐 40, 50대 분들도 진짜 많았어요. 이런 분들은요, 이미 자기 관리를 좀 하고 계세요. 근데 이제 나이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진짜 안 빠지는 부분들을 수술로 도움을 받으셨을 때 관리를 쭉 정말 잘해주시는 분들이 많았고요. 또 한 가지 뭐가 있냐면, 130kg 비만도가 너무 높은데 너무 엄두가 안 나시는 분들이, 이런 분들이 있었어요. 지방 흡입을 시작으로 이거를 계기로 저는 다이어트 할 거예요. 제가 이렇게 돈도 쓰고 힘들고 아프고 했는데 다이어트를 안 할 리가 없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동기부여, 이런 측면에서는 정말 도움이 될 수 있죠. 근데 이제 지방 흡입을 다이어트로 대체를 하시려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방법이에요. 지방 흡입을 한 이후에 내가 정말 관리를 꾸준히 하시겠다고 하시는 분들만 하시면 되세요. 지방 흡입이 살 안 찌는 체질에 직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는 없어요. 살 안 찌는 체질이 되려면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들이 훨씬 중요해요. 체질이 개선되는 거는 아니지만 지방 흡입을 했을 때 장점은 뭐냐면, 지방 세포의 수가 빠져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지방 세포가 개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 줄어든 지방이 커져봤자 살이 안 찌는 거죠. 그러니까 체질이랑은 약간 좀 달라요. 요요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는 것 같은데, 먹어도 이제 수술한 부분은 살이 안 쪄요. 대신에 어디가 찌냐면, 수술 안 한 부위는 훨씬 많이 쪄요. 그러니까 수술한 부위가 안 찌는 거지, 얘가 훨씬 많이 찌는 체질이 된 거는 또 아니에요. 얘 지방을 날려버렸더니 여기 살이 안 찌는 거예요. 그리고 평생 가져보지 못했던 라인을 만들 수 있다는 게 장점이고요. 지방 흡입을 하지 않고 살을 뺐을 때는 그 예쁜 라인을 가질 수 없겠죠. 조금 힘들지 않게 다이어트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지금까지 말한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호르몬, 장건강, 기초대사량 이 세 가지가 체질을 바꾸는 핵심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식습관과 스트레스 관리 꼭 해주시고요. 그리고 기초대사량을 높이기 위해서 일상 속에서 자주 움직이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또 수면도 아주 중요한데 하루에 7시간 이상 푹 자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혹시 병원의 도움에 필요를 느끼신다면 더보기란에 고정 댓글을 확인 한번 해보세요. 결국 오늘 내용의 핵심은 건강한 습관을 만들어야 살이 안 찌는 체질로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알려드린 것들 잊지 마시고 꼭 꾸준히 해보세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Love yourself, love your body. 오늘도 당당하게.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할게요. 바이.